벌써 2025년을 준비할 때 과연 다가올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요즘 소비 트렌드 2025의 저자 노준영 작가님의 마케터의 시각으로 본 핫한 소비 트렌드 읽기 강연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AM페인 글로벌 프로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 기회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1팀, 네, 김은식 마케터.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박현주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오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마스크를 끼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일단은 최대한 좀 텐션을 끌어올려서 네. 미팅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텐션이 좋습니다. 전 컨디션 좋아요. 그럼 오늘 제 대신 말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주제가 네. 이탈된 소비자를 다시 잡아오기. 네, 한마디로 이제 리타겟팅에 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 리타겟팅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전환 매출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리타겟팅 방식의 그 마케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광고주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리타겟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지 등 감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리타겟팅. 네, 리타겟팅이라는 게 왜 저희가 이제 이걸 주제를 좀 잡았냐면 모든 DA 매체라든지 아니면 뭐 SA 관에서도 저희가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리타겟팅이라는 게 기존에는 DA 매체나 뭐 다른 매체들은 이제 계속 새로운 고객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저희들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저희한테 관심이 있었던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인지를 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광고를 내보내는 게 광고비를 똑같이 썼을 때 같은 경우에서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쵸. 일단은 저희가 사실 이제 리타겟팅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제 드리기보다는 리타겟팅 캠페인을 하기 전에 사전 요소로 작업을 할 네, 좀 중요한 단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이탈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제일 좋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탈되는 요소들을 먼저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광고를 통해서 클릭이 됐고 이제 유입을 했을 때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고 싶은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이제 사진, 이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신뢰성이 가지 않는 그런 문구만 아니면 이제 리뷰가 전혀 없다거나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때 저는 이탈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소재 단위 일단 맨 처음에는 소재 단위가 제일 중요하겠죠. 소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들어왔을 때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상품 하나에 대한 랜딩 페이지를 소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랜딩 페이지를 딱 눌렀어요. 근데 대표 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간편 결제하는 것도 요즘에 엄청 그 클릭 한 번으로 결제하는 시대인데 상품을 다시 찾아서 자기가 구매를 한다? 이런 것도 단계가 늘어나는 그 행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 이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성도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먹어보고 이제 먹어야 되고 이제 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은 솔직히 저희 말고도 다른 경쟁사도 많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말씀을 계속 해주시다가 잠깐 네. 나온 게 있는데 네, 일단은 결제 서비스, 네, 불편한 결제 서비스가 저는 진짜 이거는 초특급. 진짜. 너무 이탈이 되기 좋은 요소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고 이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그것도 이탈이 되게 많고 아니면 맞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한번 그냥 원클릭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결제를 하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입장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의해서
바로 설정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간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들기도 하지만 회원가입도 요즘에 간편이 되잖아요. 근데 돈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자동적으로 친구 추가가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을 다 회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탈되는 요소에 대한 보이는 요소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네, 이제 좀 많은 소비자들의 유입을 끌고 싶어서 광고를 되게 이제 포장을 좀 과대하게 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실상은 뭐 10% 할인하지만 뭐 90% 할인 모든 걸 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흑행성 문구를 좀 강하게 넣었는데 막상 이제 안에 랜딩이 되었을 때 가격이나 정보가 다를 때 요거는 굉장히 이탈률이 높습니다. 아 그거 진짜 저도 매번 느끼는 건데 이제 90% 할인이에요. 근데 요즘에 저 믿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낚여가지고 막상 들어가잖아요. 뭐 VVIP는 90%, 신규는 뭐 10%만 해주고 이런 경우도 많고 뭐 10만 원 이상 샀을 때 쿠폰을 더 적용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뭐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재를 할 때 무조건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그런 후킹성 있는 문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90%인 것도 좋긴 한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 10%라도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걸 했을 때 CTR이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CVR로 봤을 때는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렇게 좀 광고와 이제 랜딩 페이지의 정보가 다를 때 브랜딩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다시 찾는 제휴 고객들이 크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CTR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준비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어그로 특히 이제 과대 광고성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저희는 이제 리타이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리타이팅을 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계속 눈에 띄면 오히려 처음에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 혜택을 더 준다고 해도 어차피 또 사기겠지 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사람들에게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는 면에서 정도까지만 이제 호킹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이탈되는 요소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러면 이탈된 소비자들을 어쨌든 저희가 다시 잡아오는 그런 광고 매체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리타게팅.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네이버 보통 이제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SA를 가장 먼저 많이 하시죠, 검색 광고. 근데 이제 네이버 SEA 같은 경우는 타겟팅이 사실 이제 키워드 기반이라서 리타겟팅이나 뭐 이런 세부적인 그런 게 없어요. SA다 보니까 DA 같은 경우는 그 리타겟팅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 근데 이런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네이버 광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이버 GFA입니다. 대박. 근데 GFA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배너 매체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게 왜 리타겟팅이야?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GFA 안에서도 캠페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카탈로그 캠페인 이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는 보통 네이버 검색 광고를 무조건 하시면 GFA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유입됐을 때 그 유입된 타겟의 대상으로 배너 광고를 띄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너지가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A 자체가 다른 상품들과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상품 들어갔다가 저 상품 들어갔다가 약간 비교군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보여준다는 거는 그거 자체로도 제휴율을 끌어내고 전환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도 저는 효율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이거 네이버 GFA 제가 광고주님께 추천을 좀 드리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해봤는데 별로 안 좋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 이 GFA가 형태도 좀 다양해요. 근데 뭐 트래픽도 있고 전환도 있겠지만 카탈로그 캠페인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리타겟팅 기반, 그러니까 다른 것도 리타겟팅이 가능한데 이 카탈로그 캠페인은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상품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왜 안 팔리지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사용해 보시면 무조건 효율이 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10개 매체면 10개 광고주님 계시면 모두 10분한테 다 적용을 시키는 광고인 만큼 효율이 그렇게 좋습니다. 엄청. 그렇죠. 근데 그게 있어요. 이 카탈로그 그러니까 GFA D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너가 필요하잖아요. 배너 소재. 근데 카탈로그 캠페인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품을 등록한 그 스마트 스토어 내 상품을 랜덤하게 이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클릭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클릭했던 제품을 노출시켜주거나 아니면 이제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 검색 광고가 아니다 검색했을 때 예를 들어 저는 뭐 커피 원두를 사고 싶어요. 그럼 커피 원두에 대한 그 키워드에 대한 적합하게 이제 카탈로그가 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검색 의도와 맞게 배너가 노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GFA 로직 때문에 카탈로그 캠페인이 가장 GFA 내에서는 효율이 좋은 캠페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은식 씨처럼 저도 모든 광고주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드리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카탈로그 캠페인이 효율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들어오자마자 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개를 둘러보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가격이 비싼 경우 물건인 경우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구매를 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간접 이제 구매가 많겠죠. 직접적으로 들어오자마자 사기보다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이제 월급이 들어온 날에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최종 결정을 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네이버에서 이 사람이 고민할 때 동안 계속 우리 거를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내역 그 사이사이 안에서 저희 상품들을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구매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을 인지를 계속 시켜주고 저희들한테 간접 구매를 시켜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싼 제품 같은 경우에 카탈로그 캠페인 리타겟팅을 했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은 적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너무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다음으로 이제 구글. 네. 이제 GDN이라고도 하죠. 네. 근데 구글도 굉장히 이제 타겟팅이 많아요. 근데 그 타겟팅에 관한 그 요소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저희 자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경쟁사의 URL을 긁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채널을 통해서도 리타겟팅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리타겟팅 요소로 구글이나 이제 추가적인 메타도 가능합니다. 같이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좀 보는 것에 대해서 특화된 것 같아요. 구글은. 맞아요. 그 타겟팅 자체가. 그래서 리타겟팅 하실 때 이제 기존에 들어왔던 분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분도 계세요. 그 주문 내역 같은 거 보면은 사람 그 고객 주문자의 신상이 나와 있잖아요.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뭐 이메일, 주소 이렇게 있는데 전화번호나 이메일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진짜 그 DB가 내역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내용만 가지고 PPT 엑셀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타겟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DB가 좀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런 매체들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약간 좀 그런 것도 연결이 돼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맞춤 타겟으로 저희가 그 구매 완료 뭐 이제 뭐 홈페이지 뭐 방문자 타겟 뭐 30일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또 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메타의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 방문자 뭐 180일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구매 완료자 이제 상품의 그 주기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용이 있고 뭐 3개월 용이 있고 이 제품마다 그거에 맞춰서 맞춤 타겟을 또 넣기도 하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좀 렌즈 업종에 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데이 제품이 많다 보니까 구매 뭐 15일 구매 완료 뭐 30일 이렇게 해서 또 타겟팅을 다양하게 하면서 이제 리타겟팅 홈페이지 방문자도 같이 맞춤 타겟으로 좀 시너지를 일으킬 만하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 리타겟팅 할 때
리타이팅이 좋은 점이 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원하는 상대 그 대상으로 광고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어떻게 리타이팅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얘기하나요? 저희 아니죠 뭐. 얘기할까요? 네, 이거 하실 때 그 방문자 만약에 180일을 하셨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한 소재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대부분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비싸다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혜택이 다른 데보다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는 이제 뭐 첫 구매 대상 할인이라든지 첫 구매 대상 이벤트를 진행하는 소재를 따로 만드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구매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구매 주기에 따라서 다른 대상한테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재구매 고객에게 또 할인을 해주는 소재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제 네. 저희가 리타게팅 꿀팁이라고 뒤에 또 나올 건데 한 번 더 정리해서 전달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냥 카카오 저희가 구글 하는 거 메타나 뭐 네이버나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DA 그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죠. GDN도 네트워크 배너의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가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크리테오라던가 대박. 크리테오라던가 뭐 왜요? ADL 대박. 모비온 뭐 모비온 네. 등등 있죠. 근데 사실 저는 네. 가장 이제 리타게팅에 대한 좀 효율이 높은 거는 크리테오라고 해요. 왜죠? 진짜 그 지구 끝까지 쫓아온다는 배너 중에 하나인데 약간 악명이 높죠. 저도 이제 리타게팅 한번 당하면 잊을만 하면 얘가 나타나요. 얘가 난 진짜 한 번 클릭한 것 뿐인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살 뜨다 때까지? 보니까 그 지속적으로 뜨다 보니까 나는 이 브랜드를 그냥 처음 보고 몰랐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알게 됐어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브랜딩에 좋은 요소도 되죠. 리타게팅 자체가 전환율을 그러겠다. 좁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매체가 굉장히 많은데 리타게팅 매체가 저는 좀 꿀팁으로 좀 넘어가자면 이렇게 많은 매체가 있으면 네. 한 군데서만 하는 거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다매체를 통해서 뭐 유입과 노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보고 뭐 카카오에서도 리타게팅 당에서도 보고 뭐 네트워크나 뭐 뉴스 지면이나 이런 거에서도 보고 정말 이제 한 지면에만 계속 나오는 거 솔직히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나 계속 뜬다는 거는 내가 이 브랜드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 구글 뭐 리타게팅 한번 했으니까 이거 끝이야. 나 리타게팅 다 했어. 이렇게 그냥 좀 하는 거는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최소 이제 뭐 3개의 리타게팅 요소를 좀 가져다 두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런 리타이팅 DA가 뭐 효율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브랜딩용으로 인지시키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한 6번에서 8번 정도 봤을 때 인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많이 뜨면 너무 짜증이 나거든요. 막 필요도 없는데 계속 떠. 어디를 가든 떠. 근데 생각이 그냥 딱 박혀요. 만약에 향수 있으면 향수 하나만 쳤는데 계속 그것만 어디서든 다 뜨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향수하면 그것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무조건 이제 직접적인 전환이 안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효율이 무조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자꾸 보여주면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고. 아예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은식 씨께서 얘기해주신 배너 소재. 네. 배너 소재의 약간 그 다각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맞춤 배너를 좀 제작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사람이 이탈을 했다는 거는 이 제품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그 요소를 좀 중점적으로 잡아가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대표적인 거는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배너 소재를 보통 리타게팅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 강조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미
관심을 둔 구매 고객이기도 하고 이제 구매를 망설이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강력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빠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배너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리타겟팅을 계속 하다 보면 네. 얘가 계속 따라다니는 광고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피로도가 높아져요. 아 받은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를 해서 광고의 피로도를 조금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피로도 낮추기 위한 소재 필터링. 이 필수적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한 소재 필터링 할 때 아니 소재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은지. 그러니까 같은 할인 요소가 있더라도 솔직히 디자인만 달라도 좀 달라 보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요즘 다들 아실 거예요. 보라색 그 마사지기. 음. 굉장히 소재 많습니다. 맞아요. 한 달, 두 달 주기로 계속 진짜 바꾸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사실 이제 콘텐츠 요소가 있다 보니까 또 보게 돼요. 그런 식으로 소재를 계속 바꿔서 필터링을 한다면 인지율은 좋고 그다음에 이 광고가 필요하지 않고 이 콘텐츠 자체가 재밌으니까 또 보게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죠. 네. 봤던 거 계속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맞아요. 또 보이고 하면 좀 노이로제에 걸린다라고 보면서 말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재 필터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소재 이제 이거 뭐 리타이팅 할 때 만약에 만드시기 힘드시다 하시면 기존에 이제 리타이팅 하기 전에 소재를 이미 뭐 DA에서 사용한 소재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CTR이 좀 높았던 위주로 요소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죠. 할인율이면 할인율이고 뭐 사람이 나왔다든가 뭐 그 영상으로 했을 때 효율이 좋았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체험했을 때 효율이 좋았다든가 이런 요소들을 뽑아서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만드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비슷하게 뭐 색깔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글씨 크기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람 하나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해도 사람들의 피로감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쵸?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네, 맞아요. 필수라고 효율이 좋다고 계속 좋은 건 아니고 사람들의 피로도에 따라서 효율은 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라도 계속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은식 씨의 전문 분야시죠. CRM이라는 게 이제 고객 관리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카카오톡으로 계속 저희 채팅창 그 친구 추가한 그 기업들이나 업체들에서 신상품 나왔다고 아니면 할인 쿠폰 주겠다고 카카오톡 채팅으로 저희한테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간편결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간편결제, 뭐 회원가입 이런 거 했을 때 친구 추가가 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기존 저희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보낸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미 구매하거나 친구를 추가했던 더욱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뭐 신상품 나왔다 너희들한테만 좀 해줄게 충성 고객 관리인 건데 이런 경우에는 CTR은 물론이고 CVR 전환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팔고 말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충성 고객도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는 게 광고비 줄이는 데도 있고 효율을 더욱더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리타겟팅을 하고 CRM까지 이어갈 수 있는 카카오 채널까지 이제 뭐 친구 추가 시 뭐 어떤 뭐 혜택을 준다 요렇게까지 CRM까지 좀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시너지가 좋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배너 소재를 같이 네.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꿀팁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네. 솔직히 이 리타겟팅을 제대로 하려면 유입을 극대화시켜야지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애초에 유입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사람도 없는데 리타겟팅을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유입 극대화, 그다음에 시너지 상승, 그죠? 리타겟팅을 할 모수를 잡아야지 리타겟팅이 가능한 거지. 아예 없는데 그냥 나 리타겟팅 광고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 효율을 위해서 그냥 리타겟팅 광고만 하고 그냥 뭐 에세이 네이버 에세이는 그냥 뭐 10만 원씩만 쓸래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리타겟팅 아예 안 돼요. 되게 네. 조차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유입을 먼저 네. 선 작업을 하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리타이팅을 같이 이루어져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입 극대화. 네, 유입 극대화면 일단 노출이 많아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뭐 100명한테 보여주고 저희한테 음. 유입시키는 거랑 1000명한테 보여주고 저희한테 유입시키는 거랑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또 DA 매체가 경쟁력이 너무 세가지고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요즘 CPM도 많이 올라서 비싼 거 아니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ADN이라든지 네트워크 배너를 좀 이용하시면 이런 거는 좀 CPC가 굉장히 싸거든요. 다른 데는 뭐 메타나 이런 경우에는 뭐 300원, 400원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이상이 갈 수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 배너 ADN이랑 로비언 이런 데는 이제 150원이라든지 100원 아래로도 저희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렴한 광고, 그 가성비 있는 광고비로 노출을 극대화시켜서 저희가 다른 고객들에게 찾아가 봤을 때 저희한테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타게팅 캠페인이랑 트래픽 캠페인이랑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지가 좋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리타게팅을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업종별 약간 저희의 그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좋아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27분이네요. 네. 그러면 빠르게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업종 레퍼런스라고 할까요? 어떠세요? 좋아요. 괜찮죠? 일단은 저는 네이버 광고를 통한 리타게팅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네. 업종은 생활용품입니다. 와우. 네이버 SA와 그다음에 GFA 카탈로그 병행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 좀 많이 봤던 게 사실 이제 생활용품 자체가 워낙 상품이 많고 그 네이버 그 SEO에도 적합한 상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이버 SEO 그 검색 광고만 등록을 해도 나쁘지 않게 팔리거든요. 근데 GFA를 같이 병행했을 때 로아스 효율이 빡 뛰어요. 그냥 상품을 등록하기만 했는데도 이제 굉장히 잘 타고 소진도 잘 되고 그만큼 이제 노출도 잘 될 뿐더러 CTR도 5%, 뭐 7% 이렇게 높기도 하고 그만큼 판매 전환 로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0, 400은 그냥 넘고요.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GFA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안 돌아가는 업종도 많아요. 애초에 유입이 별로 없다거나 맞아.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탈로그 잘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생활용품이 조금 카탈로그 잘 타고 좀 유입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생활용품이랑 무조건 카탈로그 같이 병행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취급하는 뭐 용품이 많을수록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카탈로그가 그 제품 일정 제품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3개인가 4개인가 세 개, 그래요. 3개부터 그러는데 4개. 3개인가 4개인가? 네, 4개요, 4개. 제가 어제 그걸 경험했어요. 3개 했는데 안 돼가지고 4개. 맞아. 보통 저희 같은 이제 마케터들은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상품 수가 많고 진지하게 마케팅을 고민하시는 업종의 그 사장님 뭐 광고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품이 되게 많아요. 저 생활용품 1000개 뭐 이렇게 있거든요. 대박. 네이버 SE 캠페인 수도 184개 막 이래요. 그 안에 광고 그룹도 진짜 너무 많은데 아주 대단하신 분.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거 카탈로그 굉장히 잘 돌아간다. 그리고 상품 수가 몇 개 없는 생활용품도 있어요. 한 50개?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그냥 업종 자체가 카탈로그를 잘 맞는 것 같아요. 상품이 많아서 그런가. 저 할래요. 저. 네, 하세요. 뭔데요? 액세서리. 그리고 액세서리 이제 가로치고 거의 사치품. 사치품이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그 카탈로그도 분명히 잘 되는데 네. 카탈로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쓰셨어요? 저는 그거 그 메타 리타이팅을 했어요. 저는 이때 왜 좋았냐면은 일단 분석을 좀 해봤어요. 자사 이제 그냥 트래픽 캠페인이나 뭐 전환 캠페인 돌려봤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액세서리였고 사치품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보고 아니면 좀 DA 매치 자체가 예쁘네 하고 그냥 좀 홧김에 들어간 경우도 많아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뽑아봤을 때 실제로 장바구니에 담아 놓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것도 비교해보고 저것도 비교해보고 금방 사야지도 있는데
담아 놓는 게 습관인 사람들도 있고 좀 이따 뭐 월급이라든지 이럴 때 사야지 해놓고 까먹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제가 따져 봐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만 좀 리타게팅을 해봐야겠다 해서 월급날 지금 월급날 거의 10일, 15일, 20일, 25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의 일주일 단위로 이제 뭐 지금 사시면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셨던 분들 지금 사시면 10% 할인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실제로 저의 예상이랑 좀 들어맞아서 월급날에 사야지라고 하고 까먹었던 분들이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아스도 팍 뛰고 성공적인 좀 광고였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좋네요. 좋죠? 약간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리타게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겟팅 자체가 세밀하게 약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비슷하게 렌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 에세이 뭐 브랜드 검색 광고도 좀 그렇고 구글에서도 그렇고 제한적이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의료기기에 조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광고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메타에 많이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렌즈 업종 자체가 사진이나 이런 요소를 되게 많이 뜨이기 때문에 메타가 가장 적합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이제 타겟팅도 굉장히 세분하게 나눴습니다. 이제 관심사도 물론이고 이제 구매 완료 15일 뭐 보통 이제 렌즈 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좀 잡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이제 30일, 뭐 180일 이렇게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역시 이제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타겟팅이 가장 이제 좀 신규 유입도 대비 이제 좀 전환율이 높더라고요. 타겟팅을 풀어놓고 했을 때도 물론 효율이 좋지만 홈페이지 방문자 대상으로 한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았어요. CTR 부분도 이제 3%, 4% 훨씬 넘고 이제 5%까지 보통 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렌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GFA가 사실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냥 메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 하실 거면 의료기기 쪽은 네. 이거 그러면은 지금 만약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희는 뭐 대표적인 세 가지 이야기했지만 또 어떤 업종에서 좀 카탈로그 형태가 좀 효율이 있었는지 그냥 나열만 한번 해볼까요? 근데 궁금해하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얘가 직접 전환보다는 간접 전환이 높은 상품들이 카탈로그나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리타게팅에 대한 더 적합한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종 그냥 써보면 네, 그냥 쭉 한번 말해보실래요? 그냥 나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업종이라기보다는 저는 가구 이것도 고관여라서 사람들이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많이 띄어지면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브랜드 대리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가 최근에 해봤었는데 패션 쪽이거든요. 이건 브랜드인데 패션 쪽 패션 대리점 하시는 분들 여기는 진짜 저는 잘 나왔었어요. 그리고 패션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저 패션은 아무래도 보여지는 그거기 때문에 구매도 쉽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았던 뭐 했었지? 게 근데 대부분 다 잘 돼요. 저는 사실 인삼 이런 거 잘 돼요. 되게 다 잘 돼. 진짜 웬만하면은 상품에 좀 자신 있으시다 하시면 다 돼요. 진짜로. 인상 다이어트 식품 용 제품 그 웬만한 건 다 돼요. 진짜로. 그리고 식품 쪽도 잘 돼요. 맞아 식품. 그래서 이 리타게팅이 돈도 진짜 안 들어요. 리타게팅이란 말이 저희들이 그냥 일정 예산을 두고 뭐 5만 원이면 5만 원 다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문했던 사람들한테만 좀 광고가 되기 때문에 모수가 애초에 적으면 그만큼 돈이 덜 타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가성비적으로 아주 추천드리는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렇게 좀 많이 네. 좀 오늘 꿀팁을 많이 전달 드렸는데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엄청 많은 됐겠죠. 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일단은 저희가 리타게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리타일되는 요소를 먼저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는 이제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많이 잡아가야 되고 또한 이제 결제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광고 노출과 안에 들어간 내용도 동의를 해야 되며 이런 게 조금 불충분할 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걸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리타게팅 매체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매체, 네이버, 뭐 구글, 메타, 카카오 이런 거 다 이제 저희가 광고를 다 집행하고 있는 매체들은 웬만하면 다 돼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잘 모르시는 건 네트워크 배너. 그 중에서도 이제 크리테어, ADM, 뭐 모비온 등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로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미타이팅 같이 할 때는 저는 뭐 이제 메타 하나만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카카오나 뭐 다른 거 다 합쳐서 다매체를 통한 노출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매 의사가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분들을 대상으로 좀 할인율을 강조하고 약간 구매 전환을 한 번에 일으킬 수 있는 프로모션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소재 필터링은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이끌기 위해선 또 리타게팅에서 네, 리타게팅에서 시야를 관리도 계속적으로 그쵸. 계속 저희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게 맞죠. 중요하다. 리타게팅을 통해서 이제 CRM까지 좀 갈 수 있는 요소를 좀 음. 추가해 주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애초에 리타게팅을 하기 위해서는 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출도 좀 많이 시켜보고 새로운 고객들에게 한번 찾아가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시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배너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좀 잘 되는 업종은 뭐 이렇고 저희가 좀 잘 효율이 잘 났던 그냥 레퍼런스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전달 드렸어요. 네. 이외에도 이제 우리 업종이 좀 잘 될까, 리타게팅 지금 반응할까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하신 요소가 따로 있으시다면 저희 위에 전화번호랑 이제 이메일 있으니까 네. 편하게 이제 내용 정리해서 전달 주시면 네, 무료로 컨설팅 가능하니까 네, 연락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이만 좀 마무리를 하고 네. 이제 가보려고 해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본부 1팀 김은식 마케터 3팀 박현지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